오래간만에 영상 녹화로 지금 대체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집합 초반부 설명은 이제 원래 본 수업 때 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부득이하게 또 이 영상에 날아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집합 초반부는 제가 한번 그 좀 따로 이렇게 녹화를 떠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버벅거리네. 자, 일단 이제 알고전은 이제 저희가 49페이지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에 비해서 이제 장르가 조금 완벽하게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쉽게 들릴 수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봐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 집합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의미로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집합, 영어로는 se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주어진 조건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집합을 얘기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그치, 뭐 자기 디스긴 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물론 나는 이제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 거는 나도 알고 뭐 여러분들도 알고 다 그러겠지만, 키가 작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입장이죠. 뭐 객관적으로 뭐 키가 뭐 얼마 이상이면 크고 얼마 이하면 막 작고 막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진 않기 때문에,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뭐 아니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식의 추상적인 개념들, 누구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개념들은 여기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인 의미로의 집합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75cm 이상인 한국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딱 그게 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약수나 배수나 그런 숫자들 관련해서 놓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의 약수, 10의 양의약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10의 양의약수는 1, 2, 5, 10 이렇게 4의 숫자만 있고 다른 숫자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그 4개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 전 세계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우리는 집합,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야. 자, 일단은 보면은 여기서 집합을 내가 쓸 때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집합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거를 약속으로 하자고,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표현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 집합은 1, 2, 4, 8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도 되고, A 집합의 원소는 1, 2, 4, 8이다 라고 해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원소라고 했죠. 원소, 영어로는 ele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집합과 원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로 해주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쳐져 있냐면 대괄호가 쳐져 있죠. 중괄호인가 대괄호인가 모르겠지만 중괄호, 아마 이게 중괄호일걸? 이 중괄호로 우리는 이제 집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로 마찬가지로 약속할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중괄호 싫고 대괄호로 쓰고 싶은데 나는 그냥 소괄호로 표현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수학적인 효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국룰은 지켜주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A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무슨 표현법이라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받아들이기도 편하죠. 이 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지. 원소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밑에 있는 표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B집합은 X바, X는 8의 양의약수라고 일단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 짝대기 보이죠? 요거가 일단 방금 내가 말했듯이 짝대기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의미가 뭐냐면 이 B집합은 이 X들의 모임이야. 요 짝대기 기준 왼쪽에 있는 것들의 모임인데, 그것들을 지금 뭐 해주고 있어?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조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뭐라고 서술돼 있어? 그 X는 다름 아니라 8의 양의학수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조건 제시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문장으로 좀 있어 보이게 해석하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집합을 일단 이렇게 둥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냥 무작위로 나열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일단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 뭐 쉽게 말해서 그림 같은 거고, 저 앞에 있는 벤은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벤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여기서 가장 직관적으로 아니면 집합을 크게 배우지 않더라도 바로 단박에 알 수 있는 표현은 이 마지막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벤 다이어그램 이 표현은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 뭐 그 정도로 다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그쵸, 아주 직관적으로 잘 나타낸 원소날법이 될 거고, 가장 표현하기, 가장 이해하기, 가장 독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조건제시법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이제 집합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배웠던 아니면 이 이후로 배우는 모든 수학적인 문제들의 표현을 다 웬만하면 집합으로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때 표현 방법은 원소날법이나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말고 조건제시법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집합과 원소 그리고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짤막하게 배워봤어. 그리고 그 얘기 안 할 뻔했네. 자, 이거 잠깐 아니다. 여다가 쓸게요. 자, 이 집합에 1이라고 하는 원소는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삼지창 기호 같은 느낌이죠. 자, 부등식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게 들려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난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이 아가리가 벌려져 있는 방향이 항상 주체가 집합이고 당하는 친구가 원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이 A의 원소다 라고 해서 이 삼지창의 기호는 왼쪽은 원소, 오른쪽은 집합의 관계로 항상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1은 A의 원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5라고 하는 원소가 집합 안에 있나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등호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붙인 것처럼 원소가 아니다 표현은 저렇게 비스무리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원소랑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런 삼지창 기호를 빌려서 할 거고,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쭉쭉 넘어가서 그 안에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A집합, B집합, C집합을 내가 한번 그냥 임의로 한번 써봤는데, 자, A집합은 1, 2, 5, 10. 어떻게 보면은 10의 양약수를 모아놓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세보시면 몇 개가 될 거니까 4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할게요. NA. 넘버 오브 A라고도 보통 읽긴 하는데 그냥 NA라고 읽어주시는 게 편하겠죠? A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집합 A, B, C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집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A집합은 뭐 5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표현 자체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항상 실수값으로 튀어나오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A집합은 충분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고 그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NA는 4다.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N개다. K개라면 K개다. K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셀 수 있고 끝이 있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를 거다?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수의 한계가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바로 밑에 B집합에 뭐라고 서술을 했냐면, 자, X들의 모임인데 X는 2K래요. 그런 다음에 그 K 값이 자연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이해되신 분은? 그렇죠. 2의 배수들을 조건제시법으로 서술을 한 거죠. K가 1이면 X는 2가 될 거고, K가 2면 X는 4, K가 3이면 X가 6이 될 거니까 B집합은 결국 2, 4, 6, 8, 10, 12, 14 해서부터 끊임없이 써질 수밖에 없는 무슨 집합이겠다? 그렇죠. 무한집합이 될 거야.
한계가 없는, 개수의 한계가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무한집합이라고 한다면 개수 자체를,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니? 없겠니? 셀 수가 없기 때문에 NB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애시당초에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NB가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를 셀 거고 무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세지 못합니다. 아예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밑에 C집합 보시면은, 자, X는 2보다 작은 소수래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이제 0점 땡땡 하는 그런 소수가 아니라 반대로 말이나? 소수가 이거고 소수 모르겠어. 아무튼 2보다 작은 그 프라임 넘버 소수라고 하는 거는 없죠. 그치? 우리가 가장 작은 소수가 2부터인 거로 알고 계시죠? 1 아닙니다. 2부터 출발하는 게 소수가 되겠죠? 2보다 작은 소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자연수인 소수로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C집합은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썼죠. 집합기호는 그대로 썼는데 쓰진 않았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또 이것도 무슨 기호일까?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은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는 아마 이거일 거야. 그치? 그러면 얘도 파이라고 있는데 얘도 파이라고 읽으면 얘네 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PI라고 해서 파이라고 읽는 게 실제로도 맞아. 근데 얘는 PHI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실제로 이거 읽을 때는 P라고 읽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약간 Phi 막 이런 느낌으로 읽거나. 근데 Phi랑 Pi를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이제 F랑 이제 그 P의 발음을 실질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듯이 이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파이라고 그냥 써도 상관없고, 실제로 집합의 세계랑 실수의 세계에서는 약간 좀 구분을 지어서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딱히 없을 것만 같아.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파이라고 읽고, 사실 파이라고 읽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자, 앞에 있는 공은 빌공자, 비어있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원소가 비어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 empty set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empty set 이렇게. 아무튼 간에 공집합이라고 보통 읽으면서 파이라고도 읽고, 그래서 실제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 수밖에 없다? 0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당연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합을 크게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으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잖아. 0개라고 해서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있는 거긴 한데 그 와중에 조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까지를 해봤고, 일단은 내가 여기 알고 전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만 제대로 들어보신다면은 예제나 유제 정도는 좀 도전해보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필요한 문제들만 몇 개 풀어보고 이번 강의는 약간 좀 설명하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52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 자, 바로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영어로는 서브셋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자, A집합은 6의 양의학수의 모임이라서 1, 2, 3, 6이라고 잡아봤고, B집합은 12의 양의학수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12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C집합은 뭐 5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라고 해가지고 2, 3, 5로 모아놨어. 자, 그러면 여기서 A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집합 안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집합은 B집합에 완벽하게 쏙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린 이 관계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삼지창으로 얘기한 거랑은 다르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야. 뭐라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당하는 친구의 원소가 그 큰 집합 안에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부등호라고 마찬가지로 부등호라 바라보면 되고, 보통 이제 당하는 친구를 왼쪽, 이제 큰 친구를 오른쪽에 두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가리가 펼쳐진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물론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자, 근데 여기서 C집합 한번 볼래요? C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인가요?
아닐 거야. 왜 아니죠? C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2랑 3은 들어가 있지만 누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5라고 하는 이 원소는 B집합 안에는 없어. 여기 안에는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C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원소랑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도 얘기를 해봤고 집합과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도 얘기해봤으면서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 서브셋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해본 다음에 칠판 지우고 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근데 일단 부분집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가 아니라 부분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봤고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일단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봐봐요. X집합이 Y집합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Y집합이 X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즉 서로 X집합, Y집합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인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X집합과 Y집합을 완벽하게 뭐한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호를 그대로 쓸 거예요.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약간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집합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집합 X집합에 있는 원소랑 Y집합에 있는 원소가 완벽하게 똑같이 매칭이 된다면 당연히 그 두 집합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 정도 느낌으로 알아봐도 되고 이 집합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는 완벽한 이 정의를 일단은 미리 좀 알아둬야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중에 보게 될 조금 어려운 집합끼리의 포함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살짝 별표로 좀 쳐보도록 할게요. 집합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맞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여야만 집합끼리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K개라고 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 써볼까? 자, X집합이 A라고 하면 좀 그렇죠. X1, X2, X3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열됐을 때? XK 정도까지 이렇게 나열돼서 분명히 원소의 개수가 K개로 잡혀있는 그런 집합이라면 이 X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2의 K승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바로 내가 지운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미리 한번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원소의 선택권이라고 좀 보시면 편하긴 하거든요. 부분집합이 얘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로 구분, 얘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로 구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마지막에 있는 친구도 두 가지가 될 거니까 2라고 하는 숫자를 총 K번 곱하기 때문에 2의 K승 개가 부분집합의 개수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칠판 한번 지워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부분집합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서 살짝은 조금 심화적인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집합의 원소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 A집합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싹 다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원소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엠티셋 공집합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집합이라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항상 맞아요. 다시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공집합은 무조건 어떠한 특정 집합, 어떠한 집합이라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공집합은 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을 거고, 자, 그리고 실제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친구들은 1 혼자만, 2 혼자만, 3 이렇게 혼자만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친구들도 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얘도 이 안에 지금 쏙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막 그런 식의 느낌이니까.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건 어떨까? 어떻게 있을 거냐면은 1, 2라고 하는 이 친구랑 1, 3 이런 친구랑 마지막으로 2, 3 이렇게 해서 원소 3개 중에 2개끼리 선택한 친구들도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도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 그 자체 1, 2, 3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쓴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집합을 셌죠. 아까 우리가 뭘 확인했었지?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은 부분집합 개수는 2의 3승계, 즉 8개다 라고 한 게 지금 그대로 표현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처럼 확인해 보시면은 이 원소 3개 중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2의 제곱계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소가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아.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뭐로 본다? 선택권으로 바라본다. 원소 하나하나에 들어가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 정도로 느낌을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8개 중에서 요렇게 위에 7개 있죠. 요렇게 위에 7개, 우리는 요 친구를 뭐라 부를 거냐면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를게요. 앞에 붙은 저 진이라는 표현은 진짜 할 때 그 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실, 약간 뭐 그런 느낌. 저는 이걸 이제 찐 부분집합이라고 읽는데, 부분집합 중에서 정말 찐인 친구들,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1, 2, 3이라고 하는 본인을 제외한 7개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K개인 집합의 진부분집합 개수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지, 2의 K승 빼기 1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괜찮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도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예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문제들은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이 쓰는 게 되게 귀찮고 힘든 작업인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5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살짝 좀 비스무리하게 좀 바꿔서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유제 4-2번에 있는 문제랑 되게 연관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거야. 자, A집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보도록 할게. 자, 원소는 A, B, 그리고 A, B가 묶어져 있는 요 집합 표현 그 자체도 A집합의 원소인 거고요. 요 기호도 원소인 거예요. 자, 요 기호 우리가 방금 뭐라고 배웠냐면 공집합, 엠티셋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거는 공집합 모양을 한 요 기호라고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이 기호가 별로면 뭐 별이라고 하던가 뭐 하트라고 하던가 그렇게 바꾼다면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사실을, 4개라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4개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셔야 돼. 이 친구 하나, 그리고 A, B가 묶여져 있는 요 친구 하나, 그리고 요 기호 하나 라고 해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승인 16개, 진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승 빼기 1개라서 15개 정도로 일단 우리가 기본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그런 다음에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적힌 이 친구들이 과연 맞는 말인가 맞지 않는 말인가, 맞다면 누구 때문에 맞는가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 자, 1번, 요 A 혼자만 있는 요 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 물어봤어요. 맞아, 아니야? 맞죠? 왜 맞죠? 누구 때문에 맞는 거야? 얘 때문에 맞는 거야. 요 혼자만 있는 친구 따로 떼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쓰듯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요 A랑 B가 묶여져 있는 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냐라 물어봤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야. 이 삼지창 기호는 원소 대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시는 게 맞는데, 얘는 특별하게 요 집합 자체가 A 집합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하다? 맞는 말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얘 때문에. 아시겠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똑같아요. A랑 B가 있는 요 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얘도 맞죠. 근데 얘는 누구 때문에 맞을까? 얘는 누구 때문에 맞냐면 이 둘 때문에 맞아요. A랑 B를 따로 떼온 이 두 친구만 따로 묶어낸 그 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인 게 맞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 친구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요. 얘 혼자만 따와 있는 그 부분 집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공집합이 A의 원소냐로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 대 집합의 포함관계로는 이 삼지창 기호가 적합하지 않아 보이긴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의미가 뭐다? 누구로 보시는 거야? 그렇죠. 얘로 보시는 게 맞죠. 이 기호 자체가 A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 맞는 말이야. 그러면 5번은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네, 절대로 틀릴 리가 없는 맞는 말이겠죠. 이거는 뭐 여기 있는 뭐 어떤 표현 때문이 아니라 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고 맞는, 당연히 맞는 친구가 당연히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6번은요? 이 기호 하나만 따온 요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인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 혼자만 따온 부분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사실 처음부터 그냥 다 맞는 말만 한번 써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게 되게 헷갈릴 거기 때문에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 자, 그리고 자, 5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원소들을 가지고 부분집합 뭐 적어도 어떤 것도 약간 경우의 수 문제랑 되게 흡사한 느낌이거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마 그 56페이지 예제 문제 보시면 1번, 2번, 3번까지만 적혀 있을 거야. 1번, 2번, 3번은 내가 지금 그대로 적었고 4번, 5번이 안 적혀져 있죠. 4번, 5번을 그 풀이 밑에 그리고 그 박스 위에 살짝 빈 공간 보이죠? 거기에다가 네, 잠깐 영상 멈춘 다음에 이거를 네, 적어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바로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 난 이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말했듯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을 제외한 집합이라고 그랬죠. 일단 부분집합 개수가 2의 5승계인 32개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빼니까 몇 개다? 31개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문제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두 번째 중요하네요. 자, 잘 들어봐. 1이랑 2를 둘 다 포함하는,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들어봐요. 아까 부분집합 개수는 항상 뭐로 보자? 선택권으로 바라보자라 그래서 선택권으로. 그 친구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1과 2가 포함이 됐다면 1이랑 2가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들어가 있으라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는. 한 가지 경우의 수로 말이지. 그래서 1이랑 2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얘는 카운팅하는 게 아니야. 다만 3, 4, 5는 아직 가능성이 다 두 가지씩 남아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1과 2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몇 승이다? 3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엄밀히 말하면 2의 5-2승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죠. 근데 이렇게 촌스럽게 말하느니 그냥 2의 3승계 총 8개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문제를 조금 더 추가할게. 1은 포함을 해. 근데 2는 포함하지 말래.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냐? 그렇죠. 똑같죠. 8개. 왜? 1은 포함을 하라 그랬으니까 포함된 거라서 선택권이 없는 거고 2는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선택권으로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선택권이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3, 4, 5를 다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라 하더라도 여전히 2의 제곱인 4개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3, 4, 5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포함을 한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쨌든 선택권을 2개에서 1개로 줄여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적어도란 표현이 들어가요.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는 부분집합 개수로 물어봤는데 일단 홀수, 여기서 말하는 홀수가 지금 1, 3, 5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홀수가 1개일 수도, 홀수가 2개일 수도, 홀수가 3개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케이스 분류를 다 한 다음에 일일이 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중학교 중2-2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세는 것보다 차라리 전체에서 그 반대 케이스를 빼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계산인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적어도란 표현이 보였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의심의 여지 없이 2의 5승계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 상황의 정반대말이 뭘까? 짝수가 다 들어간다기보다는 홀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집합을 빼는 게 맞죠. 다시 뭐라고? 전체에서 뭘 빼자? 홀수가 1개도 들어가 있지 않는 집합 빼자고. 홀수가 1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홀수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 홀수를 제외한 2랑 4를 가지고 가능성을 노낸다면 2의 제곱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3, 5는 선택권이 없고 2랑 4가 들어갈까 말까로 고민해 주시는 거라서 그래서 32에서 4를 빼니까 몇 개가 된다? 28개의 부분집합이 등장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괜찮을까? 이해되겠니?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아까 적으라 그랬죠? 4번, 5번. 자, 1을 포함하는 찐 부분집합 개수랑요 1을 포함하지 않는 찐 부분집합 개수예요.
자, 그냥 부분집합 개수 물어봤으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과연 뭐가 다를까? 이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 1을 포함한다. 일단 1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여전히 1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다? 2의 4승계인 몇 개? 16개가 되겠죠. 근데요, 그러면 밑에 거랑 다르지 않네? 1을 포함하지 않는다라 그래도 어차피 1 선택권 없으니까 진부분집합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해보셔야 돼.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진부분집합은 본인을 제외한 거라 그랬죠. 이 나열된 16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분명히 1도 포함하면서 2, 3, 4, 5가 다 같이 있는 1, 2, 3, 4, 5 본인 그 자체가 나올 거야. 걔를 하나 제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 그래서 이거는 몇 개다? 15개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이해돼? 자, 근데 1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 개수, 여전히 1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선택권은 없는 거죠. 1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2의 4승인 16개가 맞긴 한데, 이 중에서는 이 16개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뭐일 수밖에 없냐면 2, 3, 4, 5일 수밖에 없을 거야. 1은 어차피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1이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본인 자체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몇 개로? 16개로 그냥 끝내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표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진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봤을 때 뭐를 포함하냐 뭐를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의 개수가 이렇게 달라지고 틀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조심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거의 기본적인 설명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내가 딴 건 다 설명을 했는데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어.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칠판 마찬가지로 한번 지운 다음에 그 문제만 한번 따로 설명해보고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야. 잠깐 지웠다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알구전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54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이 뭐 집합의 추론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발전 예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 이 파트는 뭐 특별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제 도움을 한번 좀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좀 나중에 따로 좀 모아놓은 다음에 한번 연습 삼아서 한 몇십 문제씩 풀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집합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그렇게 꼭 필요한가 싶기는 하긴 해. 근데 일단은 특별하게 개념이 잡혀있는 파트는 아니고 이 표현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 자, 한번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집합은요, 자연수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A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하겠지. 자, A집합은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다음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자, 첫 번째, 18이라고 하는 요 원소는 분명히 A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야. 그런 다음에 니은에서는 지금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등장해. X라고 하는 원소가 만약에 A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면 x분의 18이라고 하는 요 값 자체도 A집합 안에 원소가 되어야만 한대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SA라고 하는 이런 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긴 해요. 지금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라고 표현을 할 때 이 SA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의 몇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자, 일단은 요 기억 니은 조건부터 해석하기 전에 요 SA라고 하는 상황부터 먼저 고려를 해보는 게 맞다고 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원소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A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딱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딱 특정이 되어 있고 들어갈 원소들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모든 원소의 합은 당연히 그냥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본다면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도 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거야. 안에 이루어져 있는 원소들이 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합도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SA라고 하는 값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비례관계는 아니겠지만서도 이런 경향성은 유지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반대로 NA라고 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작을수록 뭐 하겠다? 네, SA 값도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다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SA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NA의 맥시멈, 미니멈으로 일단 상황을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라고 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조건들을 읽어보죠. 자, 기억에서 일단 대놓고 18이라고 하는 원소가 지금 에이즈팝 안에 지금 들어가 있대.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말 그대로 18이라고 하는 원소가 에이즈팝 안에 있는 순간 이 니은 조건 때문에 이 X를 18이라고 잡았을 때 18분의 18이라고 하는 누구도 1이라고 하는 원소도 에이즈팝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필연일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마치 1이랑 18은 무슨 느낌이냐면 세트죠. 한 쌍의 친구들로 18이 들어가 있으면 1이 들어가 있고 1이 들어가 있으면 18이 들어가 있다. 마치 링크된 느낌으로 알고 계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순서상으로 적을게요. 1,18. 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링크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면 둘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둘 다 빠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죠. 어차피 요 니은 조건에 들어간 요 X라는 친구는 자연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또 1 말고 편한 거 뭐였을까?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2만 해도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만약에 2가 에이즈팝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순간 2분의 18이라고 하는 누구도 9라고 하는 원소도 에이즈팝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9 여전히 자연수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랑 9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세트, 링크돼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다면 둘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빠진다면 둘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3 어떨까? 3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3이 에이즈팝의 원소라면 3분의 18, 즉 6이라고 하는 원소도 에이즈팝에 들어가 있을 거고 3이랑 6 둘 다 문제없이 자연수가 될 거기 때문에 3,6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지금 링크가 되어 있다. 근데 X가 만약에 4가 된다면 4분의 18은 약분해봤자 2분의 9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뭔 말이죠? 4는 들어가 있지가 않을 거란 말이지. 들어가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정도만 쓰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쓴 1, 2, 3, 6, 9, 18은 다 뭘 의미한다? 그렇죠. 18의 양의학수들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 에이즈팝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런 친구들 18의 양의학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쌍 한 쌍 한 쌍으로 링크되어 있으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이제 원소의 합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이 모든 원소들이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을 거란 말이야. 1, 2, 3, 6, 9, 18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거 다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문제 조건 만족하면서 이 원소의 합도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미니멈이 되는 상황은 그러면 언제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집합은 여기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기억 조건에서 18은 무조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저 조건 때문에라도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게 일단 요 세 쌍 중에서 딱 한 쌍만 들어가는, 즉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3, 6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나 2, 9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1, 18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고민해 주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왜? 당연히 18이라는 원소가 무조건 들어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요 첫 번째 있는 요 링크는 선택권조차 없이 그냥 무조건 픽스돼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이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어찌됐던 우리는 여기서 SA의 맥시멈의 합을 A 맥시멈의 S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다 더하면 아마 39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는 A 집합의 미니멈, 이거의 원소의 합은 이렇게 19, 이 정도로 얘기해서 맥시멈이 39 그리고 미니멈이 19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특별하게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 요 S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것보다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집합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면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이 집합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추론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집합의 초반부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다음 강의들은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편집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